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TSMC의 1년 유예, TSMC는 일본의 반도체 공장 확충,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TSMC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SMC는 일본 생산 공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TSMC가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의 출구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내용은 일본 TSMC의 반도체 장비 1년 유예, TSMC 일본의 반도체 공장 확충 만지작입니다. 13일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TSMC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자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통제 규정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TSMC가 이러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1년간 유예하는 업체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생산시설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1년 동안 허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과 같은 경우는 낸드플래시, 다롄의 낸드플래시 공장인데 이 다롄의 낸드플래시 공장이 현재 SK 소유가 있기 때문에 SK, 그리고 인텔의 그 후공정, 지금 여기 중국에 있죠. 이 인텔, 그리고 TSMC, 이 4개사입니다. TSMC의 중국 난징 공장은 22나노, 28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16나노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장 발전된 반도체라는 것이죠. 물론 중국의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율이 극도로 낮아서 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MIC와 같은 경우는 16나노 제품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주력이 28나노 이상 제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신문은 이번 유예에도 TSMC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내 고객이 고급 그래픽칩과 AI 생산을 하고 있어서 TSMC의 도움을 받기 이전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내 생산은 점차적으로 접어야 되는 분위기, 특히 파운드리 분야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또 다른 이야기,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그 파운드리 분야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파운드리를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TSMC는 장기적으로 이번에 1년간 유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유예를 받기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TSMC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의 엔비디아, AMD도 중국 시장에 출하할 그래픽 칩을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TSMC가 중국 리스크에 대응해 일본의 생산 라인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9일에 TSMC가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죠. TSMC는 이미 일본의 소니 반도체 솔루션 SSD와 협작해서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의 건설은 일본 정부가 재정의 거의 50%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TSMC는 일본의 투자 규모를 기존의 8천억 엔, 7조 7천억 원에서 1조 엔, 9조 6천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2023년 9월에 완공해 2024년 12월에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TSMC는 소니 반도체 솔루션과 합작해 자회사를 JASM을 세웠습니다. TSMC는 이 JASM의 최대 주주이고 소니가 2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죠.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덴소도 JASM의
3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4,348억 원을 투자해 지분의 10%를 확보했습니다. TSMC는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도 받게 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뒤처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TSMC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며 구마모토 공장에만 4천억 엔, 약 4조 원의 가량의 그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에는 현재 파운드리 공장은 없는 상황이죠. TSMC가 이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의 팹리스들이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과 같은 경우는 레거시 제품에 대한 공장이죠. 그런데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공장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TSMC가 현재 일본에 짓고 있는 공장은 12나노 수준인, 그런데 TSMC가 새롭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생산시설은 7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TSMC는 서방세계와 중국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 이외에 중국에 상당한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일본 이렇게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죠. 유럽에도 공장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중국 공장에 대해 1년간 유예를 받았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유예가 아닌 단지 1년의 유예일 뿐입니다. 한국 공장들도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출구 전략을 해서 한국의 공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TSMC는 작년에 난징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하고 그 즉시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작년 4월에 난징 공장을 증축하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10월 달인가 지금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1년간 유예를 받았는데 1년간 유예를 받은 것으로는 필요 충분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중국 리스크가 불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안으로 일본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크 리우 TSMC 회장도 19일 한 행사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양안 긴장 고조가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더 심각한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도 중국의 생산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의 95.3%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아이폰의 4분의 1이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중국의 힘 빼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YMTC와 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YMTC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상황, 이렇기 때문에 YMTC와의 협업이 결국 끝까지 갈 것이냐라는 물음표가 찍혀진 상황이죠.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르건은 애플은 2022년 말부터 아이폰 14의 생산량의 5%가량을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로 옮길 것이라고 하면서 2025년에는 아이폰의 25%가 인도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더 증설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에서는 웃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기술력이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탄탄대로가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